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한국어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산책할 때 챙기는 준비물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3, 4급 레벨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분홍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뭘 하시나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산책입니다. 저는 산책을 진짜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제일 좋아하는 취미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어요. 사실 저는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어야 복잡했던 생각들이 그나마 조금 정리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걷기를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있다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산책 마니아인 제가 산책할 때 뭘 챙기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저는 평소에 산책할 때는 미니멀리스트예요. 짐이 많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챙깁니다. 바로 무선 이어폰이랑 휴대폰. 이 두 가지가 제 평소 산책의 필수템이에요. 휴대폰은 당연히 필요하고 무선 이어폰은 제가 혼자 걷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심심하지 않게 해줄 무선 이어폰은 꼭 챙겨요. 요즘은 워낙 작고 가볍게 나오니까 주머니에 쏙 넣고 나가면 세상 편하죠. 그런데 가끔 저도 좀 다르게 산책을 나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을 목적으로 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산길을 올라가는 경우요. 이럴 때는 준비물이 조금 추가됩니다. 500ml짜리 물은 무조건 챙겨요. 물을 안 마시면 탈수도 올 수 있고 목이 마르면 걸으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꼭 시원한 물을 작은 병에 챙겨갑니다. 그리고 물통이랑 휴대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가방도 챙기곤 해요. 크로스백이나 작은 백팩이 딱 좋죠. 산책을 자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이 많아지면 결국 귀찮아서 산책을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필수품만 챙긴다. 이게 제 산책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혼자 산책하는 사람 말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들은 챙길 게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본 이후로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요즘 산책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길에서 강아지랑 산책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리드줄은 기본이고 강아지가 마실 물도 챙겨야 하고 제일 중요한 배변 봉투, 그리고 배변 봉투만으로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휴지나 물티슈 같은 것도 챙기시더라고요. 또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까지. 확실히 저처럼 혼자 나갈 때보다 준비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 산책은 그냥 걷기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작은 친구를 위한 완벽한 외출 준비인 거죠.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산책 필수템을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특별한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매번 챙기는 건 아니고요. 가끔 날씨가 진짜 예술일 때 있잖아요. 햇살이 너무 좋거나 하늘이 푸르고 구름이 예쁘거나 아니면 막 비 온 뒤에 공기가 깨끗하고 촉촉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아끼는 필름 카메라를 챙겨가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만 저는 이 필름 카메라 특유의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찍고 나서 바로 볼 수 없다는 그 기다림도 설레고요. 필름 카메라를 챙겨가면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풍경들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쁜 장소를 찍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모습을 찍기도 하고 지나가던 길고양이나 참새 같은 작은 동물들의 모습을 찍기도 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제 시선에 담긴 그 순간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필름에 기록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사진 찍기 좋았던 산책 장소를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저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이제 아까 제가 챙긴다고 했던 무선 이어폰의 용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산책할 때 주로 팟캐스트를 들어요. 예전에는 좀 진득하게 듣고 싶어서 오디오북을 듣기도 했는데요. 오디오북은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니까 걸을 때 잠깐 집중이 흐트러지면 내용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새로운 주제가 바뀌는 팟캐스트를 주로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의 주제는 정말 다양해요. 역사, 동물, 과학, 건강, 언어 등등 정말 잡학다식해지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특히 언어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음악을 선곡해서 듣기도 해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지죠. 그리고 이건 저만의 비밀인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슬쩍 확인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듣고 있던 노래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기도 해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 있을 때 몰래 흥얼거리거나 춤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산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것도 그냥 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요. 걷는 동안 땀도 살짝 나고 몸도 움직이니까 몸 건강에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한동안 아무런 운동도 심지어 산책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몸이 거짓말처럼 바로 무거워졌었고 괜히 기분도 처지더라고요. 하지만 산책을 다시 시작한 후로는 확실히 활력이 넘쳐요. 답답했던 머리가 뻥 뚫리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햇볕도 쬐니까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고요. 산책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그게 바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죠.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로 머리가 복잡할 때 잠깐 책을 덮고 산책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산책할 때 가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안 떠오르는 것들이 그냥 멍하니 걷고 있을 때는 갑자기 번뜩 하고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아마 걷는 동안 뇌가 활성화되면서도 주변 풍경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날아갈까봐 휴대폰 메모장에 얼른 음성 녹음을 해두거나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둡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일단 걸어보세요. 아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며 산책하면 한국어 공부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오늘은 산책할 때 챙기는 준비물과 산책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산책을 좋아하시나요? 산책을 할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물건을 챙기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